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리오리아 기초화학 수학입니다. Mathematics for Physical Chemistry 제17장 Determinant, 그러니까 행렬식이죠. 행렬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Determinant 잘 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초적인 사항들 하나씩 한번 짚어보고 진도 이렇게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리니어, 이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소스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리니어 알제브레이크 이퀘이션,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나 2원 1차 연립 방정식, 미지수가 xy 두 개고 방정식이니까 두 개 있으니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제로가 0이 아니고 상수가 있으니까 inhomogeneous linear algebraic equation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풀 적에 어떻게 풀어요? 보통 y를 소거시키려면은 a22를 위식에다 곱해주고 a12를 아래식에다 곱해준 다음에 빼주고 그 다음에 x가 a11 곱하기 a22 빼줬으니까 a12 마이너스 a12 곱하기 마이너스 a12 곱하기 a21, 이게 이제 x의 개수가 되고, 여기다는 a22 곱해줬고 d2에는 a12 곱해줘서 그것을 아까 그 x의 개수로 나누면 답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x는 이렇게 구해주고, 또 y도 마찬가지로 x를 소거시키려니까 x21을 여기다 곱해주고 x11을 여기다 곱해줬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분모는 같게 되고, 이제 분자가 a11을 d2에 곱하고 a21을 d1에 곱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그래서 x와 y를 구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곱해진 a1은 곱하기 a22 마이너스 a12 곱하기 a21, 이런 식의 것을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했는데, 요 아래를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하죠? 버티컬 바에다가 놓고 a11, a22, a12, a21, 이거 전개하는 식은 a11 곱하기 다이아고널 a22 한 다음에 거기서 빼기를 a12 마이너스 a21,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건 같은 거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a22 곱하기 이렇게 사실 d1 곱하기 a22 빼기 마이너스 a12 곱하기 d2 이렇게 된 건데, A를 먼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A12 곱하기 A2, 그렇죠? 여기 틀렸네요. A12 곱하기 A2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A21 곱하기 D1,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거 틀린 거 고쳐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어떻게 했을지,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여기가 틀렸네, 여기가.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A11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Y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여기서 이제 A11, A12, A21, A22 이런 식으로 어떤 상수 기호를 나타냈지만, 어떤 숫자를, 아니면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러니까 행과 열로 나열해서 식을 만들고 어떤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터미넌트 또는 행렬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행렬식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 2 by 2, 그러니까 행이 두 개, 열이 두 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그러니까 3 by 3 determinant, 3 곱하기 3 행렬식, 3 by 3 determinant인데, 행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열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rows, 3 rows and 3 column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전개하는 식이 있어요. 전개하는 식은 우리가 보통 코팩터 전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 by 3 determinant를 계산하는 식은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를 할 적에는 2, 1에서 시작해서 2, 1, 그 다음에 3, 2에서 A3,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음에는 또 1, 2에서 시작하면은 1, 2에서 2, 3로 해서 3, 1 이렇게 하는 건 다 플러스로 가고, 또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3개까지는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4개 이상, 5개, 6개 이렇게 되는 것도 다 행렬식 4 by 4, 5 by 5 by 5, 6 by 6. 행렬식은 전부 다 스퀘어입니다. 행과 열이 숫자가 같아야 돼요. 네.
나중에 이제 매트릭스 하게 되면 달라도 되는데 행렬식은 항상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행의 숫자와 열의 숫자와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서 보니까 A11, A21, A31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 펜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펜이 좀 펜이 안 오네요. 펜이 됐어요. A11, A21, A12, A13. 자, 행의 인덱스를 먼저 부르고요. 다음에 열의 인덱스를 다음에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제1행, 제1열, 제1행, 제2열, 제1행, 제3열에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A11, A12, A13를 기점으로 해서 피보트라고 그래요.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A11에 대해서 한다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 인자의 코팩터다. A11의 코팩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거 A12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건 A12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포함되어 있는 열을 지우고 나머지 A21, A31, A23, A33 이것을 이건 이쪽으로 전개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것을 피봇으로 했을 때는 자, 이거하고 이것을 없애서 요것을 가지고 코팩터를 만들어서 여기다 썼고요. 이걸 코팩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행과 자기 열을 제외한 나머지를 코팩터라고 그러거든요. 코팩터 매트릭스를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이 A11 했으니까 A21에 대해서 한다면 A21이 들어가 있는 행과 A21이 들어가 있는 열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코팩터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해서 A31에 대해서 했자는 A31이 들어가 있는 행과 열을 없애고 자 이것으로 코팩터 매트릭스를 만들었죠. 여기에 만들었죠. 예. 그리고 그것들하고 이제 그 피봇이 됐던 엘리먼트하고 그 자기 코팩터하고 피봇 엘리먼트하고 코팩터하고 피벗 엘리먼트하고 코팩터하고 곱해서 다 더해요. 그런데 더할 때 부호가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 부호를 붙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어요. 여기는 플러스 부호를 붙였어요. 이게 하나씩 번갈아 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코팩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마이너스 1에 i승 플러스 i 플러스 j승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1이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제곱승이 돼서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2, 1이니까 2 플러스 3, 1이니까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3승이니까 마이너스가 됐고 이건 3 플러스 1에서 4 마이너스 1에 4승이니까 플러스가 됐고 자 이렇게 해서 부호까지 합친 것을 우리가 코팩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는 값은 A11 그리고 A11의 코팩터 플러스 A21하고 A21의 코팩터 플러스 A31하고 A31의 코팩터 이렇게 해서 이 행렬식의 값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 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열에 있는 A11, A21, A31에서 코팩터를 구해서 이렇게 했죠. 이걸 안 해도 돼요. 이걸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도했던 대로 이 행에 대해서 코팩터를 해도 되죠. 아니면 다른 어떤 행을 택해도 어떤 열을 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한 줄 또는 한 컬럼을 택해서 그것에 대한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것들의 코팩터를 구해서 그 엘리먼트에 곱해서 합을 해주면 단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코팩터를 결정을 해서 이 행렬식의 값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3x3니까 그게 됐죠. 4x4는 그렇죠. 4x4게 되면 4개의 이런 전개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여기서는 4개가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그 코팩터들은 3x3 매트릭스 디터미넌트죠. 그럼 3x3는 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단계를 내려가면서 코팩터를 구해갖고 이렇게 전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x3까지도 좀 쉬운데 4x4는 좀 어렵겠죠. 아니 일이 좀 많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것을 코드를 짜서 컴퓨터를 할 경우는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란 말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알고리즘을 통해서
코드를 짜면 프로그램은 이게 아주 쉽게 해결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3x3 디터미넌트가 됐고, 일반적으로 n by n 디터미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코팩터는 aij의 코팩터는 보통 우리가 대문자 aij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승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n에서 하나가 줄죠. 그러니까 그래서 n-1 by n-n 디터미넌트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ith row하고 jth 컬럼을 지우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투에 대해서 한다면 second 컬럼하고 second row하고 second 컬럼을 제외한 A11, A13, A31, A33 이렇게 해서 코팩터를 만들 수 있고, 그 코팩터에 곱하기 그 엘리먼트 해서 서메이션 전체를 다 해주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K 컬럼을 택한 거죠. 예, 그래서 K 컬럼, 케이스 컬럼을 택하고, 그러니까 3이면 3, 그리고 로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로에 대해서 코팩터 전개를 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n by n 디터미넌트의 값을 구한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렬식 값은 이렇게 계산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처음 한 학생들은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아주 고생을 좀 해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금방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문제가 뷰타다인의 문제입니다. 뷰타다인 어떤 건지 화학 학생들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카본 있고 이중결합이 하나 있었는데, 또 카본 있고, 그 다음에는 일중결합이야죠. 컨주게이티드 폴리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중결합이 다시 이중결합, 이중결합이 오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언제 휘케레모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p 오비탈이 있었고, 여기 p 오비탈이 있었고, 여기 p 오비탈이 있었고, p 오비탈만 가지고 지금 p 오비탈만 가지고 그 오비탈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p 오비탈까지의 인터랙션만 있어요. 여기 인터랙션 있고, 이것들끼리 인터랙션하고, 이것들끼리 인터랙션이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 탄소라고 할 때 1번, 2번 사이에 X라고 하는 인터랙션이 있고, 2번, 3번 사이에 X라고 하는 인터랙션이 있고, 3번, 4번 사이에 X라고 하는 인터랙션이 있죠. 1, 2,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1, 2, 그쵸? 2, 3, 3, 4, 이게 3, 4 이렇게, 그쵸? 1, 2, 1, 2, 2, 3, 3, 4 인터랙션이 있죠. 물론 이제 거꾸로 2, 1, 그쵸? 3, 2, 4, 3도 인터랙션이 있죠. 자,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쵸? PP 인터랙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X는 이제 다이아고널에서 자기 자체에 이제 인테그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쿨롬 인테그랄, 레조넌스 인테그랄, 이런 식으로 휘케레모를 할 적에, 또 사실은 이제 우리 1학년 학생들이면 앞으로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때 나오는 시큘라 디터미넌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서 뭘 구해야 돼요? X를 구해야 돼요. 자, 이거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일단 X를 피보트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코팩터가 이것이 되겠고, 그렇죠? 다음 뭘 피보트로 했을까? 요걸 피보트로 했을 거예요. 그럼 코팩터가 그걸 피보트로 하면 코팩터가, 자, 이걸 피보트로 하면 코팩터가 이거를 제외하고 이걸 제외하니까 그 나머지 매트릭스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개를 한 거를 보니까, 자, X가 나오고 그 코팩터 매트릭스가 있죠.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붙이고, 지금 얘기한 거, 이걸 지외한 거, 1, 0, 0x1, 다음에 0, 1x, 이 코팩터가 붙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된 거는 이게 1, 1이니까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 2승이 됐고, 여기는 이 1, 2잖아요. 1, 2니까 1 플러스 2 하니까 3이고, 마이너스 1에 3승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자, 이렇게 한번 전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 안에 있는 매트릭스, 또 이 매트릭스를 코팩터 전개합니다. 주로 0 많은 데를 택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택하면은, 이걸 택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걸 택해서 이것만 하면은 되죠. 이쪽은. 이거는 뭐 x1이 두 개 있으니까 결국 두 번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스텝에서 나온 게, 자, 이런 거죠. 그래서 x가 있을 때 x에 대해서 제가 지우고 펜을 좀 갖다가 이 x에 대해서 이 x를 가지고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코팩터로 여기 내려온 거고, 다음에 2를 택했는데, 그건 아마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나 하든 똑같아요.
그 마이너스 붙는 거는. 그래서 x1 곱하기 코팩터는 이거하고 이거가 되겠죠. 그걸로 안 하고 이걸로 한 거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어떻게 보니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이렇게 전개를 했으니까 2줄하고 2줄하고 없애서 1제로 1제로 1x를 코팩터로 했고,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사인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코팩터 매트릭스가 돼서 이렇게 이제 2차원으로 2x2 매트릭스를 구하면 돼. 2x2 매트릭스는 그냥 암산으로도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었고, 제가 이 펜을 좀 바꿔서, 그래서 다음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x의 제곱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 있죠. 다음에 마이너스가 x가 있고, x 마이너스 제로니까 그냥 x죠. 그래서 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1이 있었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죠. 자, 이렇게 됐고, 여기서 보니까 이게 x의 4승이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x의 제곱 있고, 마이너스 x 제곱 있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이 또 하나 있죠. 이게 3x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인데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x를 구하면 x의 4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제로를 풀어주면, 여기서 이제 이퀄 제로를 풀면 이 x 값들이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타다인 문제는 약간 이런 부타다인의 휘케레모스요리 풀다 보면 그 시큘러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 그게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에틸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디터미넌트가 어떤 것이고, 디터미넌트를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익숙해졌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 디터미넌트에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펜을 좀 갖다가, 그래서 D는, 요거는 뭐라고 읽냐면요, 트랜스포즈라고 읽어요. 트랜스포즈. 여기가 타이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써보겠습니다. 포지션은 포즈, POSE. 예, 아주 어렵게 썼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인데, 이 트랜스포즈는 뭐냐면은, 컬럼, A11, A12 되어 있는 거를, A11, 여기 이거 가져가죠. A11, A21, A31 되어 있는 거를, 이것을 이쪽으로 보내고, A31은 13 위치로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21은 그러니까, A12는 A21 위치로 가고, A31은 A13는 A31 위치로 가고, A22는 뭐 그냥 있고, A32는 A23 위치로 가고, A23가 A32 위치로 가고. 그러니까 로우를 컬럼으로 쓰고요. 아니죠, 반대로 썼어요. 컬럼을 로우로 쓰고요. 다음 컬럼을 세컨드 로우로 쓰고, 세 번째 컬럼을 서드 로우로 쓰고. 자, 컬럼하고 로우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트랜스포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떤 효과가 되냐 하면요, 이걸 다이아고널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이아고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위하고 왼쪽 아래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되는 걸 소위 플립한다고 그러잖아요. 뒤집는 거. 예, 그렇게 이것을 해서 이제 뒤집게 되면 그게 트랜스포즈 시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퀘어 디터미넌트는 컬럼 수하고 로우 수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컬럼을 로우로 보내고, 세컨드 컬럼을 세컨드 로우로 보내고, 서드 컬럼을 서드 로우로 보내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트랜스포즈죠. 그런데 이 스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90도 회전을 시켜도 90도 회전을 시킨 거 같은 건가요? 그렇진 않죠. 그건 아니지만 스퀘어이기 때문에 그 코팩터 전개를 시키는 게 같아요. 그래서 값이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돼도 값이 같다. 디터미넌트는 숫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숫자가 같다 이거죠. 자,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D는 D 트랜스포즈하고 같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wo rows와 컬럼이 같으면 0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하고 이 로우가 서로 같으면 값이 0이다.
그 코팩터 전개할 때 그 상수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아니면 또 컬럼끼리 이 컬럼하고 이 컬럼하고 같으면 값이 0이다. 그래서 two rows나 two columns가 같으면 그러면 값은 0이다 하는 것이 또 성질이 되겠고, 또 하나의 성질이 이거는 two rows of columns가 바뀌면 컬럼이 두 개가 교환이 되면 또는 row가 바뀌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매트릭스 값이 부호가 바뀐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성질이 되겠고요. 이건 우리가 한번 해보면, 테스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우나 컬럼에 어떤 상수가 곱해지면, 그쵸? 근데 그 로우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 또는 컬럼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터미넌트의 값이 k배가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k11에다가 이건 잠깐 보지 말고 제가 다시 그리고 싶지 않아서 여기다 k를 곱했어요. 여기다도 k를 곱했어요. 여기다도 k를 곱했어요. 어떤 한 로우에다 다 똑같은 숫자를 곱했어요. 그러면 그 값은 이 디터미넌트의 값은 전체 디터미넌트의 k배가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여기다 이렇게 쓴 거를 앞으로 k라고 하는 상수를 뽑아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여기 컬럼에다 k를 곱한 거나 또는 로우에 곱한 거나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한 컬럼 또는 한 로우에 같은 숫자를 곱하면 디터미넌트의 값이 k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네 번째 성질이 되고, 성질을 하나씩 알아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이거는 어떤 컬럼이에요. 여기서는 첫 번째 컬럼에다 있습니다. 어떤 숫자를, 같은 숫자는 아니래야 돼요. 어떤 숫자를 이렇게 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렇죠? 그 숫자들이 같은 그 컬럼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간, 매트리스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만약에 안에가 마이너스였으면 앞쪽에서 플러스가 나오면 뒤가 그 부호를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컬럼이 있을 때 그 컬럼을 임의로 분할을 시킬 수가 있어요. 분할을 시키고 이렇게 매트릭스 자체로 분할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우 컬럼에 다른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빼거나는 이제 더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더하면 빼주는 거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컬럼에다가 두 번째 로우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건 그냥 놔두고요. 뭐가 있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숫자를 곱해가지고 더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디터미넌트, 매트릭스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디터미넌트가 돼도 디터미넌트 값이 변하지 않는다. 왜 이런 조작들, 이런 거라든지 이런 조작들을 하면 이렇게 하고 우리 디터미넌트를 어떤 특별한 모양으로 바꿔 변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값을 구하면은 원하는 뭐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질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잘 알고서 잘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 유의하시고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확인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보통 첫 번째 컬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금 1, 2, 2, 2, 3, 2. 그러니까 두 번째 컬럼에 n을 곱해서 다 더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뭐의 합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을 컬럼으로 하는 매트릭스 하나, 이것을 컬럼으로 하는 매트릭스 두 개를 만들어서 더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아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걸 컬럼으로 하는 매트릭스 하나 하고 이 뒤에 걸 컬럼으로 하는 매트릭스 하나 하고, 그런데 n이 곱해졌으니까 n은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한 컬럼에 전부 다 곱해졌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거하고가 같아요. 그러면 컬럼이 같으면 값이 0이다. 그래서 이건 없어지고 그냥 앞에 게 그냥 나왔죠. 그럼 여기서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그 컬럼에 다른 컬럼을
뭐 n배를 해줘도 되고 뭐 1을 곱했다고 해도 그냥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 값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성질.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증명할 적에는 이 두 개의 컬럼이 서로 같거나 두 개의 로우가 서로 같으면 값은 0이다. 이건 전개해 보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0인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런 성질들을 매트릭스에 대한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크레이머스 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될 텐데, 크레이머스 룰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이런 2원 1차 연립방 정식이 있었어요. Inhomogeneous Linear Algebraic Equation. 아까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풀면은 보통 우리가 x, y를 이런 식으로 이 기수를 가지고 또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거를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아까 그런 매트릭스 성질들을 이용해서 값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들은 이 x, y의 계수 매트릭스 분해 그 다음에 x를 구할 땐 이쪽 a1, a2를 d1, d2를 치환한 걸 가지고 풀어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가 그걸 풀기 위해서 d란 매트릭스를 정의합니다. 이거는 뭘로 만드냐면 x와 y의 계수로서 이루어지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매트릭스가 아니라 행렬식을 만듭니다. 디터미넌트를 만들어요. 다음 강의가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D는 어떻게 됩니까? A11, A12, A21, A22, A11, A12, A21, A22. 자,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매트릭스 만든 거에다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A11, A21 되는 첫 번째 컬럼에 X를 다 곱해도 값은 똑같죠. 근데 그거는 D에다 X를 곱한 거하고 같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를 다음에 이렇게 X를 이 첫 번째 컬럼에다 곱해주고 XD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이 두 번째 컬럼에다 Y를 다 곱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다 더해주죠. 좀 이렇게 됐죠? 물론 뒤는 그냥 놔두죠. 이게 더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여기서 여기에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D죠. 그래서 D1, D2로 치환이 된 거예요. 그게 XD죠. 자, 그럼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럼 D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값이에요. 그럼 이 D로 이걸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X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X를 구하는 거를 제가 이 펜이 돼 있으면 이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버벅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X를 구하는데 좀 지우고요. X를 구하는데 아까 어떻게 됐어요? D는 바로 이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거든요. 코에피션트 디터미넌트거든요. 그래서 코에피션트 디터미넌트로 이 디터미넌트를 나눠준 거죠. 그 위에도 숫자고 아래도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한 거예요. 만약에 이 y를 구할 적에는 이 x 대신에 여기다 y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y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 거에다 x를 앞에 거에다가 x를 더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고, 그러면 이쪽이 d로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y는 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을 크레이머 방법이다 하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은 x라고 하는 거는 계수 디터미넌트 분의 x에 있는 컬럼을 이쪽 그 코에피션트 컬럼으로 바꿔주고, 이쪽 그 컨스턴트 컬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바꿔준 거를 분자로 해서 x를 구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뭐 간단한 예제인데, 그럼 x는 어떻게 구합니까? 3, -1, 1, 2 3, -1, 1, 2 이것도 y도 마찬가지로 3, -1, 1, 2인데 여기서는 x 대신에 6, 5를 여기다 놓고요. 이거는 y 대신에 6, 5를 여기다 놓죠. 그럼 이거 계산한 거가 아마 7이 나올 거고요. 2, 3은 6, 마이너스 1이니까 7이 되죠. 이거는 6이 12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17이 되죠. 이것도 7이고 3, 5, 15에다 마이너스 6 빼니까 9가 되고, 그래서 x, y를 이렇게 그냥 보고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휘켈-에머스율이 여기서 나오네요. 제가 이거를 전에 미리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게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1930년이에요. 에르치 휘켈인데 이분이요. 지금부터 90년 전 일이네요. 파이 엘렉트론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1925년이면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자핵 위치와
전자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ab initio, from the beginning, ab initio적으로 그 양자역학적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 원자가 아니면 전자가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니까 그때 당시는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컴퓨터가 아직 없을 때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에틸렌만 하더라도 일단 H2CH2니까 C2H4잖아요. 그럼 원자핵이 6개가 있는 거죠.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6개.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4개가 있는 거죠. 에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자가 탄소 2개니까 12개, 수소 4개니까 4개에서 16개의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였어요. 1930년에. 그래서 이 휘켈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시그마 프레임워크, 우리가 시그마 결합은 배웠어요. 네, 시그마 프레임워크에 남아있는 그냥 고정이 됐다고, Fixed Effective Electrostatic Potential of the Sigma Framework는 고정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분자를 갖다 놓고 보면 아주 쉬운 얘기인데, C2H4예요. 그게 시그마 프레임워크를 제가 그래서 펜으로 그리면, 자, 이 프레임워크는 고정이 됐다고 놓고, 여기 있는 파이 전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2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휘켈의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휘켈 MO 이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걸 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시그마 프레임워크가 그러니까 결합들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 2개의 전자의 하밀토니안을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나오는 걸 우리가 이펙티브 하밀토니안, 효과적인 하밀토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전자 2개만의 웨이브 펑션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웨이브 펑션을 각각 p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이 p 오비탈들은 아토믹 오비탈입니다. 이것은 p파이는 뭐에? 이 분자의 오비탈이 되는 거죠. 이 분자 오비탈을 아토믹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C1, C2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고차적으로 나가게 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아토믹 오비탈, 몰레큘러 오비탈, LCAO-M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 어프록시메이션하고 같은 틀을 짜되 다만 여기 p 오비탈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휘켈 MO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조금 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p 쓰고 2a 이렇게 천자 쓰고 하니까 좀 귀찮은 건 아닌데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이걸 phi 1이라고 그러고 이걸 phi 2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C1 phi 1, C2 phi 2 이게 이제 뭔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쓰면 H 사인은 E 사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다가 이쪽에다가 왼편에서 사이 스타를 곱해. 그냥 제가 저 레이저 포인트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사이 스타를 곱해요. 여기 있으니까. 예. 이쪽도 사이 스타 곱해줬죠. 근데 이건 에너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밖으로 인테그럴 시킬 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건 밖으로 못 나가. 이건 다 숫자가 아니고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이쪽도 인테그랄 값이거든요. 인테그랄 값을 이쪽 인테그랄 값으로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는 인테그랄 사이 스타 사이 디타우 분의 인테그랄 사이 스타 h 사이 디타우로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 variational energ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시키면 여기 C1, C2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웨이브 펑션을 구한 것이고, 웨이브 펑션을 알면 우리는 양자역학적으로 이 분자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계산이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써놨네요. variational energy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이쪽 인테그랄을 나누게 되면 이것을 variational energy라고 그러는데, 그 variation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C1, C2가 들어가 있고 이 C1, C2를 우리가 조정해서 이 에너지 값을 최소로 하도록 만들어주면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variational theorem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인테그랄들이 여기서 이거 있잖아요.
이쪽 인테그랄이고 이 아래 것은 이것은 이쪽 인테그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이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요? C1 phi 1 플러스 C2 phi 2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숫자니까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뭐 각각 오퍼레이션 해두고 이쪽도 이것도 그냥 이건 뭐 그냥 전개를 시키는 거니까 그럼 C1 스퀘어가 되고 C1 phi 1 H C1 phi 1이니까 C1 상수니까 개수니까 C1 제곱이 되고 인테그랄 phi 1 H phi 1 d타우 이렇게 됐죠. d타우가 저기 볼륨 엘리먼트 적분 변수입니다. 그럼 C1 C2 phi 1 phi 2가 되겠죠. 그다음에 C2 C1 phi 2 phi 1이 되겠죠. C2의 제곱에 phi 2 phi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을 1, 1, 1, 2, 2, 1, 2, 2 이런 인덱스가 붙어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매트릭스 엘레멘트라고 합니다. 디터미넌트 엘레멘트 아니고요, 여기서는. 네, 매트릭스 엘레멘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또 표시해 주기를 H에서 온 거니까 H11, H12, H21, H22라고 이제 개수만 붙여서 이렇게 써줬어요. 이 값이 이거예요. 이 분자가 이겁니다. 분모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건 그냥 뭐 h가 없으니까 그냥 곱해주는 저기 인테그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C1의 제곱에 인테그랄 phi 1 phi 1 d타우, C1의 제곱에 phi 1 phi C1 C2의 phi 1 phi 2 d타우, C2 C1의 phi 2 phi 1 d타우, C2 제곱에 phi 2 phi 2 d타우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1, 1, 2, 1, 2, 2, 1, 2, 2 해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S란 기호를 써서 S11, S12, S21, S22라고 했습니다. 위에 거는 H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하밀토니안 매트릭스 엘리먼트고 밑에 거는 오버랩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같으면 쿨롬 인테그랄이라고 그러고 원투로 다니면 이제 그 의미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레조넌스 인테그랄 이런 명칭을 씁니다. 자, 그것을 써놓은 것을 여기다 보면 그 H11, H22에 같죠. 같은 걸 우리가 알파라는 기호를 써서 썼고 이걸 쿨롬 인테그랄이라고 그래요. 그냥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름이에요. 이렇게 1, 2, 2, 1은 베타라고 해서 레조넌스 인테그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사실 익스체인지 인테그랄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제 이게 이제 보편적인 말입니다. 휘켈레무 이론에서는 이걸 레조넌스 인테그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건 SJI 이거는 오버랩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보통 이게 크로네커 델타 IJ는 아니에요. 그런데 휘켈레무에서는 크로네커 델타를 써요. 그래서 인접해 있으면은 그러니까 서로 오버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아톰에 있는 것끼리만 오버랩한다. 그럼 뭐 그건 노멀라이즈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줬고 그래서 이제 휘켈레무는 이 알파하고 베타 값을 세마 엠피리컬 하다고 그래서 엠피리컬하죠. 뭐 사실은 이쪽이 이론이었고 이제 이 알파 베타 값은 엠피리컬한 실험치를 갖다 여기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EP 오비탈의 오비탈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렇죠? 베타는 실험적으로 마이너스 레조넌스 에너지 75kJ/몰을 사용을 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H11, H22는 알파고 그죠? H1221은 베타고 이런 값들을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까 그 variational 인테그랄이 이 인테그랄로 나눴던 거죠. 그래서 이걸 아까 구했던 게 이거고 C1 제곱 H11 플러스 C12의 H12 플러스 C21의 H21 플러스 C2 제곱의 H22 이렇게 됐었어요. 밑에 건 이제 마찬가지로 오버랩 인테그랄들을 사용해서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1, 2하고 2, 1이 같죠. 그리고 1, 1, 2, 2가 같죠. 뭐 그 같은데 여기는 그냥 놔뒀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축약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C1, C2 값을 결정해주면 우리가 싸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variation principle은 뭐냐면 variational principle은 뭐냐면 라운드 2, 라운드 C1 이퀄 제로고 라운드 2, 라운드 C2가 이퀄 제로다. 이럴 때 C1, C2를 이렇게 만드는 C1, C2를 결정하면 싸이를 결정한다. 왜? 싸이는 C1, phi 1 플러스 C2, phi 2니까. 그래서 C1, C2 하면 phi 1, phi 2는 아는 거거든요. 싸이를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미분을 했습니다. 이거 미분 어떻게 하죠? 물론 보통 학생들은 이제 이거를 제곱해 놓고 뭐 하는데 이거를
이 분모를 여기다 곱해줘요. 그리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하면 그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앞에 거 놔둔 걸 다시 분자로 갖고 분모로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미분해주고, 그렇죠? 또 이쪽에서 원래 이게 올라가서 미분해서 그 2가 곱해졌던 거 있죠? 그 2 곱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0이 된다. 그럼 C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죠. C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 0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그런 C1, C2를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 C1, C2에 대해서 방정식 풀면 돼요. 이거를 일단 이거는 숫자니까 곱해주면 상관없죠. 그래서 이게 equal 0이 나오고 이것이 equal 0이 나오고, 그럼 이게 C1, C2, C1, C2에 대해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원 1차 C1, C2에 대해서 1차 연립방정식이 돼요. 그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2를 양쪽에 다 2가 있으니까 두 항 모두 2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C1 이거 곱하기 C2 이거 이퀄 0. 밑에선 C1 이거 곱하기 C2 이거 이퀄 0.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이 얻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C1, C2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이거 이퀄 0으로 됐거든요. 이럴 때 C1, C2가 non-trivial solution이 나와야 되죠. 왜? C1, C2가 다 0일 때는 이거 물론 방정식을 만족시키지만 그거는 웨이브 펑션이 아닌 거예요. 제로니까. 그래서 이거 C1, C2가 0이 아닌 값을 갖는 소위 non-trivial solution을 갖는 조건이 이 계수들의 C1, C2 계수들의 determinant가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determinant를 이 condition for non-trivial solution인데, 이 determinant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secular determinant라고 얘기해요. 또는 characteristic determinant라는 말을 써요. 그것도. 예. 아까 제가 쓰는 말은 secular, S-E-C-U-L-A-R, secular determinant라고 말합니다. secular determinant가 H11 2에 S11, H12에 2에 S12, H12에 2에 S12, H22에 마이너스 2에 S22, 이것이 이런 디터미넌트 값이 0이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왜? H11, H12, H2, S12, S22 이런 것들은 값이 여기 주어져 있거든요. 인테그랄 값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으면 인테그랄 계산하면 돼야 되는데,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엠피리컬 밸류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팩트레모는 이제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컴퓨터 계산이 없을 때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H11, H22는 알파, H12는 베타, 그렇죠? S11은 1이고 S12는 0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크로네커 델타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알파, 베타 값으로 고쳐준 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건 알파 마이너스 S11은 1이니까 에너지, 밑에 것도 알파 마이너스 에너지, S12는 0이지만 H12, H12가 베타 값이 있는 이런 거죠. 자, 이걸 풀면 여기서 뭐 나올 수 있어요? 에너지를 알파, 베타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이퀄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0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2는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죠. 그래서 에너지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얻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설명을 이렇게 얻어진다 하는 것까지 나왔죠. 자, 이렇게 얻어진 결과가 어떤 얘기냐 하면, 그 알파라고 하는 게 p 오비탈 에너지였어요. 아토믹 오비탈. 그래서 베타가 75킬로줄 퍼 몰 정도였죠. 여기서 마이너스, 이게 보통 마이너스 값 가잖아요. 하여간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만큼 이제 안정화되는 거죠. 그리고 p 오비탈 2개 들어와서 몰레큘러 오비탈 2개가 생겼는데, 예, 그래서 전자 p 전자 2개 있으니까 두 전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2배의 베타만큼 파이 오비탈들이 파이 결합의 3개가 되는 겁니다. 파이 결합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배의 베타만큼, 엘렉트론 2개가 베타만큼씩 내려가니까. 자, 그래서 이쪽 것을 우리가 본딩 오비탈, 위에 것을 엔티 본딩 오비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본딩 오비탈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꼴이었으니까 이 에너지가 알파 플러스 베타일 때 C1, C2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 2원 1차 연립방정식에서. 이게 같아요. 같으니까 이제 노멀라이즈 시키니까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 자체는 루트 2분의 1
A에 있는 pg 오비탈 플러스 B에 있는 pg 오비탈. 그렇게 해서 구해줬고요. 이게 파이 본딩 오비탈이 됐습니다. 파이 본딩 오비탈이에요. 예, 파이 본딩 오비탈. 이건 플러스로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요. 기호를. 마이너스로 한 거, 그건 엔티본딩 오비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했을 때 우리가 C1, C2를 결정하면 부호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노멀리제이션이 필요해서 루트 2분의 1 노멀리제이션 컨스턴트가 됐고, 이것은 루트 2분의 1 A에 있는 P 오비탈 마이너스 B에 있는 P 오비탈 해서 마이너스로 했죠. 이게 안티본딩 파이 오비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파이 오비탈을 이제 뭐랄까 분석을, 이해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 17장 디터미넌트 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 18장은 매트릭스, 이게 진짜 매트릭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